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이 지난 8일 아침 지대함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잇따라 5종류의 신형 미사일을 쏘아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예고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00km이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로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와 같은 달 21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27일 KN-06 지대공 미사일, 29일 스커드 계열 지대함, 지대지 교명 탄도미사일에 이어 이번 지대함 순항 미사일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화성 12 발사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5종의 신형 미사일 능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지대함 순항 미사일은 4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차량에 실린 원통형 발사관 4개짜리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그간 쐈던 미사일도 모두 열병식에서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 중 아직까지 쏘지 않은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IRBM 화성 12에 액체 연료 엔진 3개에서 4개를 클러스팅한 ICBM을 조만간 쏘아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우리는 최고 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14일 이후 발사에 성공한 5종의 미사일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의 길목을 겨냥하고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무력화를 노린 전략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화성 12는 최정점 고도 2110여 킬로미터로 78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으나 군 당국은 정상 발사 각도로 쏠 경우 4,500에서 5,000km를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괌 기지뿐 아니라 하와이 미군 태평양 사령부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북극성 2형도 최정점 고도 560여 킬로미터로 500km를 비행해 정상 발사 각도로 쐈다면 1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어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발사 성공한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번개 5호 지대공 유도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km로 추정됩니다. 유사시 평양 등 북한 상공으로 전개되는 한미연합군 항공기를 노리고 개발한 미사일로 이번엔 지대함 순항 미사일까지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공중과 해상의 타격 체제를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발사한 스커드 계열의 지대함, 지대지 겸용 미사일은 해상과 지상의 표적에 대한 명중률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애초 지대지 미사일로 개발된 스커드 미사일을 지대지 또는 유사시 지대함 미사일로 겸용해 사용하도록 개조했으며 액체 연료와 산화제를 빠른 시간에 주입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과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을 세우는 기립 장치를 자동화했습니다. 우리 군이 구축 중인 KAMD 무력화를 노리고 개발한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고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규탄하고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대해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현 단계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동참하며 대북 압박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며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당장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는 남북한의 합의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한 약속이기도 하다며 북한의 어떤 주장도 그 합의와 약속을 깨트릴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부터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경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필요한 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는 국제사회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군은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에 대응할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한편 국민도 안보 태세를 믿고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저는 대통령으로서 주요 정상과 통화하고 주요국의 특사단을 파견해 우리 외교안보 환경을 새로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조만간 최대 우방인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과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 데도 많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며 군은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자주적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 각 부처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 항의하고 북한으로부터의 무력 공격 상황을 가정한 대피와 구조 훈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유관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각국이 자제하고 서로 자극하지 않으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은 정세 완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북한이 지대한 미사일을 여러 발 쐈다고 긴급 타전했으며 관영 CCTV 방송도 이날 오전 방송 중 속보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일본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일본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미국, 한국 등과 연대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아울러 북한은 이미 올 들어 9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런 도발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관계 성청과 함께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에는 외부로부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을 받는 무력 공격 사태에 대비한 주민 보호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야마구치현 등에서 대피 훈련을 한 적은 있지만 무력 공격 사태를 가정한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북한이 미국과 유엔에 잇따른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무장의 길로 전진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발적인 발언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나 리치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과 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일 핵위협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두 번째 독자 제재로 북한의 군과 헌법기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다음날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내 미국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악랄한 적대 행위로서 준열이 단죄 규탄하며 전면적으로 배격한다고 주장하고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유럽연합은 8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14명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EU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새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 자산 동결과 국외 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을 추가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4개의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 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입니다. 추가 제재 대상은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이로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청 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영원 노동부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류제일 당 선전 선동부 제1 부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과 EU의 제재 대상은 개인 53명, 기관 46곳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3일간의 공동훈련을 마치고 동해를 떠난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과 칼 빈슨함은 동해에 머무는 동안 유사시 북한 내 공격 목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7일 미 해군이 레이건함과 칼 빈슨함을 중심으로 하는 항모 2개 전단을 동해에 동시에 전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군부대 배치 변경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시 공격 목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항모 2개 전단 동시 배치를 통해 북한군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어 피폐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레이건함은 오키나와 근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공동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은 하루에 약 12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레이건함이 동해를 떠났지만 서태평양 해역에 머무는 한 필요시 며칠 내로 한반도 주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미 해군은 수직발사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첨단 전투 시스템 등으로 무장한 공격형 잠수함 샤이엔을 6일 부산항에 입항시켰습니다. 샤이엔은 우리 해군과 공동훈련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샤이엔의 부상 입항은 북한을 계속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사표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평양 개최를 추진했던 공동행사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남과 북에서 분산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8.15 행사와 14선언 전민족 대회 개최를 위해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15 남측위는 9.15 전 기자회견을 통해 6.15 공동선언 발표 17돌 민족 공동행사의 평양 개최가 어렵게 됐다며 6.15 공동행사를 각기 분산해서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6.15 남측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0일 정부로부터 대북 접촉 승인을 받고 이후 북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남측위는 지난 5일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열자는 북측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팩스
베이스를 북측에 보냈지만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이 오지 않아 결국 분산 개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6.15 남측위는 8.15 남북 공동행사와 14선언 전 민족대회 개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유연하게 검토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6.15 남측위 관계자는 남북 간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동행사는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자칫 행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될 경우 향후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15 남측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화 재개는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함을 이해할 수 있으나 민간의 만남과 교류는 그 독자성이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며 민간 교류의 완전한 복원과 남북관계 발전의 전환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항상 준비하자. 만 7살부터 14살까지의 북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붉은 넥타이 부대 조선소년단의 핵심 구호입니다. 북한이 지난 6일 소년단 창립 기념일을 맞아 소년단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은 소년 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일 4.25 문화회관에서 열린 소년단 8차 대회에 참석, 소년단원들에게 조국과 혁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을 독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소년단은 당과 청년동맹의 교대자로서 준비해 나가는 조선 소년들의 대중정치조직이라며 모든 소년단원들을 사회주의 조국의 참된 아들, 딸, 소년혁명가로 준비시키는 것은 소년단 조직의 기본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소년단원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조국의 귀중함을 알고 조국과 혁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줄 아는 열렬한 소년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당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생활해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소년단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청소년 사상 교양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올해 열린 8차 대회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석단에 자리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정서도 채택됐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회에 참석한 청소년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으며 소년단 대표들은 김 위원장에게 소년단을 상징하는 붉은색 머플러를 매주고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소년단은 1946년 6월 6일 발족한 청년동맹 산하단체로 만 7세부터 13세까지가 가입 대상으로 약 300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을 계기로 입단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 세계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5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요. 그것도 서로 다른 기종으로 그들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북한 제재 고삐를 더 세게 당기고 있고 한국 정부도 추가 도발이 있으면 즉각 응징하겠다고 반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특별한 시기에 탄생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막혀있던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모쪼록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주길 기대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